리더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리더십에 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실전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더로서 그 기저에 어떠한 핵심 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면 좋은지, 혹은 중요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회의 진행자, 사회자, 순장, 교사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떤 모임의 리더 역할을 많이 해와서 그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필요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짧은 언급입니다. 사회를 보면서 리더 역할을 맡으실 때 답변 기회를 얻은 참여자가 답변을 하면 들은 이후에 그냥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짧게나마 언급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너무 길면 짧게 요약해 줄 필요가 있고, 감정의 요소가 나눌 때 많았다면, 힘들었겠네요, 슬펐겠네요 정도로 반응해 주셔도 좋겠죠. 인상적인 의견이네요 라는 간단한 평가의 말도 지나치지 않다면 좋습니다. 아무튼 답변한 사람은 나의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데, 인도자가 이렇게 반응해주면, 아, 잘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이 사회자, 인도자만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 전체가 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눈빛을, 시선을 고정한다든지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사회자만은, 인도자만은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셔야겠죠. 사회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사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짧게 요약을 해드려야 했는데 이걸 되게 불쾌해하시고 막 요약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막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시면 좋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가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를 청하여서 이분을 좀 인정해 드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찬찬히 설명해 드리면서 그분과 관계를 좀 쌓아가면 나중에는 어, 여러분의 편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부의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반응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이렇게 짧게 언급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둘째, 흐름 유지입니다. 자, 어떠한 답변을 듣고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런 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주의 집중을 자기에게로 계속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삶을 많이 공감해드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회자 인도자로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에게로 전환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아주 짧게 그냥 네, 그렇군요라고 그냥 관심의 반응을 크게는 보이지 말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군요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이후에 처음에 말한 그분 있죠.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을 다시 돌려오는 겁니다. 흐름을 다시 원래 처음 말하셨던 분에게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고요. 셋째, 다른 반응인데 너무 긴 답변을 하시는 분, 너무 짧은 답변을 하시는 분에게는 다른 반응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긴 답변.
그래서 중간에 사회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어,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끊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이시죠? 뭐 이런 느낌이셨다는 말이죠? 라고 하면서 축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눈치를 채시면서 이게 말을 줄이시거든요. 근데도 안 줄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형으로 잘 부탁을 드리시고요. 이분도 하실 말씀이 많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 어떤 분은 사회자가 중간에 그렇게 아무리 길게 말하더라도 중간에 개입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른 양 한 마리 언급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른 양 한 마리는 오랫동안 길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양 아닌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짧게 답변을 하시는 분에게는 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향인인 경우가 이런 경우 많은데, 내향인은 자기 개방의 정도가 되게 좀 작아서 아주 짧은 답변을 주로 합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인 질문을 더 던져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막 취조하듯이 경찰서 온 것처럼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는 마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지는 마시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시면서 질문의 개수와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내향형이더라도 이렇게 짧게 답변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향형은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도 그냥 잘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향형, 이렇게 짧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좀 멍석을 좀 깔아드려야 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지만 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점점점 점점 말하는 그 양이 늘어날 겁니다. 자, 넷째, 흐름 조정입니다. 이건 어떠한 질문에 답변을 어떤 분이 처음으로 하셨는데 그 답변이 이 질문의 의도, 내가 의도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이럴 때, 그게 아니고요라고 이렇게 이의를 이렇게 제기하거나 뭔가 약간 좀 지적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군요라고 해주신 다음에 리더가 적절한 답변을 하여서, 즉,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여서 흐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틀린 답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질문의 문제이지 답변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이렇게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이제 다른 답변으로 이렇게 의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진행자가, 사회자가 좀 적절한 답변을 하셔서 참여자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구나. 질문의 의도가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다섯째, 구체성 확보입니다. 여러분 답변하시는 분 중에 말씀하시는 분 중에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마음에 딱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MBTI로 보면 주로 N이신 분들이 좀 그렇거든요. N은 구체적인 정보를 천천히 순서대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대화하는 특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는 편이시기에, 사회자는, 그걸 또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좀 질문을 통하여서 구체화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너뛰는 부분, 말씀하시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하신다면 이건 역시도 질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전 노하우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려는 자세로 사회를 보면 이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겸손한 태도, 그렇지만 자신감 있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아울러 사회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사회자 중심으로 흘러가기에 적정선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말을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돋보여야 하는 대상, 말씀을 많이 하셔야 하는 대상은 구성원들이잖아요. 만일 사회자가 초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 그거는 하수 사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여러분 이처럼 기본적으로 겸손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서 마치 유명한 초대 손님을 모신 사회자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의 실전, 노하우를 적용해 보시면 그 공동체가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더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